38살. 저는 어머니를 얻고 한밤중에 도망쳤습니다. 새벽 4시 울리는 전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엄마 얼굴에 시퍼런 멍이 있었습니다. 넘어져서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 5년 전부터 시작된 폭력. 거실은 난장판이었고 어머니는 매일 악몽을 꿨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엄마, 서울 가시죠. 63세 어머니와 함께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10년 넘게 아버지의 폭력을 참아온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모든 걸 걸었던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가족의 폭력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3월 15일 새벽 4시, 세상이 가장 고요한 그 시간에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엄마.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시간에 전화하실 리 없었거든요. 준혁아, 전화를 받자마자 들린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배경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고함 소리. 이 여자가! 그 순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4시간. 새벽에 출발해도 해가 뜨고 나서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1번, 2번, 3번, 15번을 걸었습니다. 제발 받아, 엄마. 제발. 16번째, 마침내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혁아, 미안해. 엄마가 실수로 전화 눌렀나 봐. 엄마, 지금 괜찮으세요? 아버지는요? 잠드셨어. 걱정 마. 너 내일 회사 가야 하잖아. 빨리 자. 진짜 괜찮으세요? 응, 걱정 말고. 끊긴 전화를 쥐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제 아버지 김철수, 당시 60세, 30년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한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좋은 아버지였어요. 주말이면 놀이터에 데려가 주시고 제가 아플 때는 밤새 간호해 주시던 분이었죠. 하지만 5년 전 명예퇴직을 당하면서 모든 게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무기력했어요.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TV만 보셨습니다. 외출도 하지 않으시고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으셨죠. 여보, 산책이라도 좀 하고 와요.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항상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귀찮아 나중에. 그러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저녁에 소주 1병, 그게 2병이 되고 3병이 되고 결국엔 아침부터 마시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 난폭해졌어요. 30년을 바쳤는데 뭐가 남았어? 아무것도 없어. 나 같은 인간은 쓸모없어. 자책과 분노가 섞인 술주정이 시작됐고 그 화풀이의 대상은 항상 어머니였습니다. 작년부터는 손찌검까지 시작됐습니다. 제가 처음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명절에 집에 갔을 때였습니다. 엄마, 팔에 그게 뭐예요? 어머니의 팔뚝에 시퍼런 멍이 있었어요. 아, 이거? 문짝에 부딪혀서 그래. 하지만 그건 명백히 손가락 자국이었습니다. 누군가 세게 움켜잡은 흔적이었죠. 엄마, 준혁아, 내 아버지, 지금 힘든 시기야. 조금만 참으면 나아질 거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죠. 제 어머니 윤순자, 당시 58세, 평생을 남편과 가족을 위해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20대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를 하면서 자신의 꿈은 모두 접었던 분이에요. 어렸을 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엄마도 젊었을 때 꿈 있었어요? 응.
엄마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 아이들 가르치는 게 좋았거든. 그럼 왜 안 하셨어요? 결혼했잖아. 그리고 너를 낳았. 엄마의 꿈은 너를 잘 키우는 거였어. 그렇게 자신을 지우고 살아온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남편의 폭력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당연히 참아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나이 들면 다 그래 내가 더 잘해주면 나아질 거야. 제가 서울에서 일하며 따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와의 통화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였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아버지는요? 아버지도 잘 계셔. 항상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새벽 4시에 전화가 온 겁니다. 새벽 전화가 온 지 3일 후,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엄마, 나예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왼쪽 눈 밑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도 살짝 찢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내가 넘어져서 그래. 넘어져서 눈에 멍이 들어요? 응. 화장실에서 미끄러졌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거실은 난장판이었어요. 깨진 접시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소파 쿠션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어제 아버지가 술 드시고 화를 좀 내셨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어머니가 깨진 접시에 조각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함께 주웠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응? 서울 가시죠.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 저랑 서울 가서 사세요. 더 이상은 못 보겠어요. 준혁아. 그게 무슨, 엄마, 이러다 큰일 나요. 정말로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을 어떻게,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엄마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 그날 저녁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술에 취해서 오, 준혁이 왔네? 비틀거리며 소파에 앉은 아버지는 곧바로 어머니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물 좀 가져와. 어머니가 부엌에서 물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는 물컵을 받아들었다가 갑자기 확 집어던졌습니다. 컵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어요. 내가 언제 물 달라고 했어?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제가 벌떡 일어서자 아버지도 일어났습니다. 내가 감히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왜 이러시냐고요? 이게 우리 부부 사이 일이야.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사람을 때리는데 어떻게 안 끼어들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때려. 내가 언제? 엄마 얼굴 보세요. 눈에 멍 들었잖아요. 그때였습니다. 그만해! 어머니가 소리쳤어요. 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하라고! 이제 정말 그만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30년을 참았어요. 당신 뒷바라지하고 시부모님 모시고 아이 키우고 내 인생은 없었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그때는 행복했으니까. 순자야. 근데 이제는 못 참겠어요. 매일 술 마시고 소리 지르고 때리고 이게 부부예요? 내가 힘들어서. 나도 힘들어요. 나도 무섭고 외롭고 아파요.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미안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참으세요. 서울 가요. 어머니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일찍 외출하신 후 저와 어머니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언제 갈 수 있어요? 이번 주말에 올게요. 그때까지 필요한 것들만 정리해 두세요. 아버지한테는 말 안 하고? 말하면 못 가요, 엄마.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렌터카를 빌려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이삿짐 센터를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눈치챌 테니까요. 토요일 아침, 아버지는 등산을 가신다고 했습니다. 보통 34시간 걸리는 코스였죠. 저는 아버지가 나가신 후 30분 뒤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빨리 짐 싸요. 어머니는 이미 준비해 두신 짐을 가방에 담고 계셨습니다. 옷 몇 벌, 화장품, 그리고 사진 앨범 몇 개. 그게 전부였어요. 이것만 있으면 돼. 더 챙기셔도 돼요. 아니야. 나머지는 추억으로 남겨두자. 짐을 차에 싣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30년을 살았는데, 엄마, 괜찮으세요? 응, 가자. 차에 타서 출발하려는 순간 어머니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준혁아, 나 잘하는 걸까? 엄마, 잘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차는 부산을 떠나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건 저녁 7시였습니다. 제 원룸은 15평 남짓한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좁은데. 아니야. 괜찮아.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으면 돼. 그날 밤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엄마, 치킨 드셔보세요. 나 치킨 먹은 지 너무 오래됐다. 내 아버지가 기름진 거 싫어하셔서. 이제 엄마가 먹고 싶은 거 드세요. 어머니는 치킨을 한 입 베어물고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모자가 함께 산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죠. 서로 부딪히고 프라이버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밤마다 악몽을 꾸셨어요. 안 돼! 하지 마! 어머니의 비명에 제가 깼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식은 땀을 흘리며 깨어난 어머니는 떨고 계셨습니다. 꿈 꿨어. 무슨 꿈이요? 내 아버지가 날 때리는 꿈. 저는 어머니를 정신과에 모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진단했습니다. 상담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머니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저는 더 큰 집을 알아봤습니다. 투룸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 제 월급으로는 빠듯했지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준혁아, 미안해. 엄마 때문에.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다음 문제는 어머니의 일자리였습니다. 58세, 경력 없음. 쉽지 않은 조건이었죠. 10군데 넘게 다녔을 때 동네 슈퍼마켓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하루 4시간씩 주 5일인데 괜찮으시면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첫 출근 날, 어머니는 긴장하셨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잘하실 거예요. 화이팅! 퇴근 후 어머니의 표정이 밝았어요. 생각보다 괜찮더라.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일을 시작한 후 어머니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웃음도 많아졌어요. 오늘 손님이 날 보고 친절하다고 칭찬했어. 그리고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도 시작하셨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 모임이 있어. 거기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위로하고. 어머니는 점점 더 당당해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취미도 생기셨어요. 나 서예 배우고 있어. 복지관에서. 어머니가 쓴 서예 작품을 집에 걸었습니다. 인생은 60부터. 한편 부산의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고 계셨을까요? 처음 한 달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혁아, 나다 엄마는 잘 지내냐? 네, 잘 지내세요. 술 끊었어. 병원도 다니고 있어. 정말요? 응.
정신과도 가봤어. 우울증이랬어. 약 먹고 있어. 저는 놀랐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해도 되냐? 어머니와 상담 후 통화하기로 했습니다. 여보세요? 순자야, 나야 잘 지내? 응. 잘 지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병원 다니고 있어. 술도 끊었고. 다행이네. 시간 좀 줘. 내가 완전히 나아질게. 천천히 해요. 그 후로 두 분은 가끔 통화를 하셨습니다. 6개월 후 아버지가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카페에서 만났는데 아버지는 많이 변해 계셨어요. 순자야, 상담 받으면서 깨달았어. 나는 너를 내 소유물로 생각했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너도 독립된 인간이고 내 인생이 있는 거지. 여보, 미안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하지만 어머니는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당신 변하는 모습 더 지켜볼게. 그러고 나서서 생각해보자.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팀장으로 승진했고 어머니와 함께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방 2개에 거실이 있는 작은 아파트였죠. 엄마, 여기 어때요? 좋다. 너무 좋아. 아버지는 여전히 부산에서 혼자 사셨지만 술을 끊은 지 2년째였고 상담도 계속 받고 계셨습니다. 명절에 아버지가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준혁아, 고맙다. 그때 내가 엄마를 데리고 나가지 않았으면 우리 완전히 망가졌을 거야. 잘하신 거예요, 아버지. 변하려고 노력하신 거. 그로부터 1년 후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회사 동료였던 수진이와요. 어머니랑 같이 사신다고요? 멋있어요. 수진이는 저희 상황을 이해해줬습니다. 결혼 후 저희는 어머니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신혼인데 내가 끼면 안 되지. 수진이도 괜찮대요. 같이 살고 싶대요. 셋이서 함께 살게 됐습니다. 2년 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안아보세요. 어머, 우리 손주. 어머니는 손주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아이가 돌이 되던 날 아버지도 서울로 오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왔단다. 아버지는 손주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저와 수진,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아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문득 제 눈에 눈물이 났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장면이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어머니와 단둘이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고마워. 뭐가요? 다 그때 날 데리고 나온 것,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준 것,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많지 용기를 줬어.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줬어. 당연한 거예요, 엄마. 우리 세대에겐 당연한 게 아니었어. 근데 너는 그게 당연하다고 말해줬어. 엄마가 행복하셔서 다행이에요. 나 지금 정말 행복해. 손주도 보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이게 꿈만 같아. 여러분, 성공이 뭘까요? 큰 회사에 다니는 거, 많은 돈을 버는 거? 저에게 진짜 성공은 이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 고통받는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 그리고 모두가 존중받으며 사는 것. 어머니를 구한 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가족의 폭력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제발 도움을 요청하세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 전화 1644-7117 이 번호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세요. 새로운 인생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60이든 70이든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또 부탁드립니다.